안녕하십니까. 당시정의 시간입니다. 예, 이건 유명한 시입니다. 200의 조발백제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초등학생들, 중국인들은 외우고 있는 시죠.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조발 백제성. 아침 일찍 백제성을 나서서 조사 백제 최운간 천리 강릉 일일환 양환 원성 제부주 경주이가 만중산 조사 백제 최운간 아침에 백제성을 노을 사이로 하직하고 천리 강릉 일일환 천리길 강릉을 하루에 내려오다. 양안 원성 제부주 양쪽 언덕 원숭이 우는 소리 그치지 않는데 경주이가 만중산 가벼운 배는 어느덧 만겹산을 지나왔다. 네. 예, 중국어로 읽겠습니다. 早发白帝城早持白帝财运见千里江陵一日还两岸猿声啼不住轻舟已过완총산. 예, 이게 이제 2, 2, 3 이렇게 이게 경쾌하게 지금 부르는 노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경쾌하고 밝죠.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 백제성이라는 데를 한번 직접 보면서 얼마나 200의 시가 정말 잘 묘사를 했는지 한번 보죠. 이야, 이게 지금 중국 사진인데요. 이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2차로 갔던 종칭이라는 중경이라는 시에 양자강이 이제 굽이쳐 흐르는 협곡이 있는데 삼협 중에 하나인 구당협의 그 절경입니다. 여기가 절경지고 명승지인데 그 구당협 입구에 있는 이게 저명한 관광지이고 유명한 명승지인데 원래 이름은 자양성. 그래서 한나라 말기 이 지역이 이제 초계 총나라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공손술이 세운 성입니다. 그래서 공손술을 자칭해서 서쪽이 백색이니까 백제, 예, 자기가 백제다라고 자칭을 함으로써 이 성이 이제 백제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문산 일대의 가장 절경이라고 해서 기문천하웅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역대 저명한 200 이후로 수많은 두보 뭐 이런 시인들이 수많은 시를 남겨서 시가 많은 성, 그래서 시성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네요. 네. 이야, 이게 우리가 시를 감상하면서 이 사진 지금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 시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외우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부르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좋은데 이게 음치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노래 잘하시잖아요. 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안 돼요. 가락은 탁 이제 떠오르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비슷한. 早吃百地 财源见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千里 江陵 一日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조발은 뭐예요? 조발. 조발 아침에 출발하다는 거죠. 일찍 나선 거야? 아침 일찍 나섰어? 이게 배는 아침에 출발을 하죠. 첫 배겠죠? 지난번에 밤에 출발하던데 200이? 200은 놀다 가는 거고. 달밤에 출발하는 거야? 아, 거기는 달밤에도 출발하고 여기는 이제 아침에 새벽까지 출발하는 그런 데인가 보죠. 여기 백제성. 버스도 이른 버스가 있고 늦은 버스가 있듯이. 그렇죠. 여기도. 네. 자,
체운간은 뭐예요? 제1구역에 체운간. 체운이라는 것은 노을이든 아침 노을이든 저녁 노을이든 체운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근데 여기서는 아침 노을이 되겠죠.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아침에 백제를 이별하고 버리고, 예? 백제의 체운간에 있는 백제성을 버린 거겠죠. 예? 아침 노을이 물든 백제성을 떠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확실히 그 아침에는 정말 그 색깔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참 물에 비춰가지고 반사돼가지고요. 안개에다가 참그 아침 햇살이 비치면 멋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 입구에서 강릉은 어디예요? 강릉. 양양 우리나라 강릉이랑 뭔 차이가 있죠? 강릉은 천리길이 되네. 그쵸. 여기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목적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자기는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그 백제성에서 출발했고 지금 저녁 때는 강릉에 있다 이런 거예요. 야, KTX네요. KTX 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물길이 그 천리를 가나요? 하루에? 하루에 천리 가잖아요. 천리는 400km인데. 400km인데. 예. 정말 400km 는 그 수량이 많아가지고 홍수에 그 여름에 비만이 왔을 때라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은 계절은 어려워요. 약간 과장이 들어가겠죠. 한 네. 이틀이나 3일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하루에 온 것 같다라든지. 그렇죠. 순식간에 온 느낌을. 이게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삼엽, 이 댐이 물론 생겼지만 삼엽이라는 이 험준한 상류의 그 협곡을 지나면서 물살이 빠르고 네. 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더할 수 있을 텐데 하루는 뭐 힘들죠. 수량이 많으면 그게 수량이 많으면 유속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이 일일은 그만큼 본인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맞죠. 네. 하루 만에 돌아왔네, 뭐 도달했네. 뻥이 세니까. 네, 천리 일일 이거 뻥이잖아요, 사실. 뻥이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에 양안의 원숭이 소리. 제부주는 뭐예요? 제부주. 티부주. 네. 주는 이제 어디 정주 멈추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는데 멈추지를 않아. 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어떻게 울죠? 어떻게 봅니까, 원숭이? 고고 뭐 이렇게 고고라고 우나요? 뭐 하여간 우는데 네. 그 우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다. 왜 멈추질 않아요? 많으니까요. 지금 강남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강남으로 그런데 주변에 원숭이들이 남쪽에 원숭이가 더 많잖아요. 이게 그 양쪽에서 우는데 그 울리는 거죠. 반사되고 울리고 막 이게 그리고 순식간에 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게 계속 연이어서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울음소리가 잔음이 남아가지고 이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곧 경쾌하다, 빠르다 이런 느낌과 함께 시의 맛을 지금 굉장히 돋구고 있죠. 전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네. 그런 해석이 나온 거고 네. 그게 또 사실과는 또 많이 부합하겠지만 근데 이게 원숭이가 운다 이런 게 그 저거 있잖아요. 왜 저기 그 은자가 은거하던 곳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나갈 때는 그 은자와 버트로 지내던 원숭이와 학들이 막 운다고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시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200이 이제 사천 쪽을 떠나서 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그 한시의 그쪽에서는 더 그럴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애처롭거든요. 네.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요? 같은 원숭이를 한번 울려보세요. 같은 영장류로서의
그 동감을 많이 느끼시는. 그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이게 그 어디냐 야랑으로 유배 가다가 네. 풀려난 도중에 가다가 3년 돼가지고 풀려나면서 진 시라고 그러네요. 네. 기분이 좋은 거죠. 원숭이는 울어. 어? 어? 원숭이가 웃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데. 이 지역에 사실은 원숭이가 많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먹을 거를 안 주고 떠나서 울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천성에 그 여행 갈 때는 네. 그 원숭이 떼들 조심하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안녕 진짜. 예. 그리고 이게 뭐 좀 달라고 올 수도 있고 왜 먹이도 안 주고 다니느냐 어? 통과세 내야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화나서.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 또 놀래서 네. 원숭이들이 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어, 그 한시의 맛을 살리려면 역시 이제 은거에서 뭔가 출세가 나는 사람이 뭐예요? 네. 그거를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 그걸로 푸는 것이 더 멋있어. 저번에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이 원숭이들이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그 사자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울어가지고 그거를 주변의 그 동물들한테 알려준대요. 그게 이제 어떤 동물이 몇 마리 나타났다 이거를 울음소리로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럴 수 있죠. 야, 배가 나타났다 뭐 한 사람은 저기 술에 쩔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이건 뭐 그냥 은자 쪽으로 보는 게 한시의 그 전통 속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그럴듯하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을 동물들이 아쉬워하는 거. 나야 저기 그 자천에서 풀려나서 기쁘지만 동물들은 자기들의 좋은 벗이었던 시인이 가는 것을 은자가 가는 것을 서운해하는 것을 이렇게 또 담아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네. 환이라는 이르환 네. 이게 그러니까 강릉을 거쳐서 백제성으로 유배를 가던 거였어요? 야랑이라는 곳이 백제성 쪽이었나요? 훨씬 남쪽이죠. 강남. 그럼 강릉이 유배지였나? 강릉보다 더 아래걸요. 근데 가다가 풀려났는데 백제성에서 출발하는 거는 좀 백제성 쪽이 유배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야량으로 유배되어 가던 도중에 그러니까 어디만큼 왔는지 모르지만 야량은 저기죠. 저쪽 서쪽. 서쪽, 저기. 양자강의 서쪽. 양자강이 아니고 네. 오히려 저쪽일 거예요. 그냥 사천 넘어서 저기 서역 쪽으로 한번 갔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천성보다도 더 먼 곳으로 갔다가 이제 백제로- 백제성에 도달했는데 네. 거기서 다시 이제 사면되니까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럼 강릉이라는 곳이 이제 성남성. 수훈의 어떤 중심지이기 네. 때문에 거기를 거쳐 갔을 것 같네요.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 천리 먼 길 유배 가다가 하루 아침에 돌아오다. 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이 시에는 참 그런 순식간에 뭔가를 지나가고 돌아오고 이런 그런 심정이 잘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게 뭐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경주 2과 만중산. 이건 뭐 요즘 KTX도 이렇게까지는 못 달려요. 만중산을 쏜살같이는 그렇죠. 네. KTX가 기분이 뭐 가벼운 배는 어느덧 만겹산을 지나왔다. 이야. 거의 떼제배 수준이라고 그러면 신칸센. 요즘은 떼제베 신칸센보다 중국이 네. 북경에서 상해로 350km 시속 네. 그거를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행할 때 그걸 한번 타봤어요. 어디가 북경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 광주까지 가는 거. 그때는 되게 많이 걸렸을걸요. 그때도 별로 안 걸렸어요. 39시간 정도 걸렸나?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딱 한 번 쓰더라고요. 지금 북경에서 상해까지 4시간 반?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네.
자, 하여튼 뭐 이게 저기 학교 가기 싫은 애는 아침에는 무진장 게을르게 안 일어나고 옷도 안 입고 갈 때도 한 발짝 걸음 세면서 가다가 그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아주 뛰어오잖아요. 그런 거죠. 야량으로 유배 갈 때는 아주 천천히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루 만에 돌아와요. 뭐 때문에 유배를 갔을까요? 진짜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것도 다 모함에 걸리고 뭐 또 어떤 놈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갔겠죠. 자, 이제 인사를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